안녕하세요. 하이드입니다. 개묘년 6월에서 7월까지의 천간별 운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은 무오월입니다. 절기로는 망종으로 시작해요. 올해 6월은 장차 우리에게 가장 중요해질 것들을 만들어야 하는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가치가 있는 물건 주변에는 항상 도적대가 들끓기 마련이에요. 그만큼 미끄러지기가 쉽고 주변에 속거나 사기당하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생기기 쉽습니다. 6월 21일은 하지인데 하지부터는 양의 기운이 가득 차서 음의 기운으로 전환되는 때이죠. 개묘년의 음이라는 것은 한치의 오차나 실수도 용납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달부터는 더 이상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올 한 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 달을 오래 전부터 기다려왔어요. 제 성향 자체가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고 생각하는데 올해 상반기까지는 계속 지키고 방어를 해야 하는 입장이라 정말 답답했습니다. 저랑 비슷한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운이라는 게 결국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오는 환경인 것이고 의미가 각자 다를 뿐입니다. 내가 흐름을 직접 바꾸거나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은 사람을 정말 무기력하고 우울하게 만들잖아요. 제 입장에서 이걸 알면서도 답답했는데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짜증이 났을 거예요. 그래도 아직 조금 때가 이르긴 하지만 여름이 지나고 나면 가을 정도부터는 멈춰있던 열차가 삐걱삐걱 거리면서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사주는 반드시 원인이 있어야 다음 결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양기가 정점에 달해야 음기가 시작되는 것이고 여름이 가장 뜨겁게 달궈져야만 가을이 오게 됩니다. 그 변화의 지점이 무오월인데 앞서 말했듯이 환경은 동일하지만 우리에게 의미가 다르겠죠. 작년 전부터 준비해온 분들은 무오월에 본격적으로 구체화가 될 거예요. 당사자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 오래전부터 계획됐으나 실행되지 못했었던 것들입니다. 최소 4개월 이상, 길면 1년 이상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도권을 갖고 계획을 실행하는 입장이라면 이제는 그 결과물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하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자기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이미 환경이 뛰게끔 바뀌었을 거예요. 반면에 내가 활용되는 입장이라면 갑자기 얻어맞는 상황을 맞이하는 겁니다. 항상 운이라는 것은 음양으로 이걸 사주에서는 채용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주도하는지 내가 활용되는 입장인지를 잘 따져봐야 됩니다. 물고기의 입장과 물고기 잡는 어부의 입장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볼 때 하나의 현상을 보고 이렇다고 단정 짓는 건 위험해요. 결국 누군가에게 좋은 일이라는 것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나쁜 일이 되기가 쉽습니다.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어떻게 포지셔닝 할 것인가가 중요해요. 그래서 무오월부터는 미리 준비하지 못한 분들마저도 시작하고 계획 짜는 것에 대한 것이 화두가 됩니다. 이걸 할까 말까 하는 작전을 짜는 건데 자기 확신이 들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이제 시작해서 잘 될까? 내가 이만큼 시간을 들여도 될까? 과연 이 일이 가능성이 있을까? 앞으로 먹고 살려면 뭘 준비해야 할까? 그림으로 상상해보면 사람들의 고민, 말풍선들이 구름처럼 대한민국을 가득 채울 거예요. 생각이 많아진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앞을 잘 모르겠다는 뜻도 되고 마음이 조급해진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확신을 갖고 싶을 거예요. 확신을 가질 수 없는 분들, 갖고자 하는 분들은 이미 주도하는 포지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자기가 스스로 상황을 통제하거나 주도할 수가 없다면 완전히 상대방한테 주도권을 넘기고 3자 입장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맡겨야 돼요. 예를 들어 나는 결혼 생각이 있는데 상대방이 반응이 없다. 근데 나는 헤어질 생각은 없다. 그러면 상대방한테 그냥 넘기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뭐가 되든 진행이 돼요. 만약에 그 과정에서 엎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고 나의 황금기를 날리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입니다. 즉 결정 지어지게 되는 거예요. 현재 상황에서 어떤 포지션을 취하는지가 빠르면 올해, 길면 앞으로 3년간의 포지션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달부터는 사람 활용을 정말 잘 해야 됩니다. 사실 살아가는 문제가 대부분 사람으로 시작해서 사람으로 끝나죠. 무오월에 미리 준비되신 분들은 치고 나가시고 안 된 분들은 내 포지션 정해서 늦었지만 달려나갈지 상대방한테 넘길지 이것만 딱 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자기가 주도권을 잡거나 넘겨주는 과정에서 다소 시끄러운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해결 방법은 사람마다 다른 거라서 세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나치게 욕심을 내거나 나의 의견을 고수하기보다 상대방 입장을 고려해서 타협안 정도를 내놓으면 대부분의 문제는 해소가 될 거예요. 그 다음 달은 기미월이죠. 이때부터는 전략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냥 디테일이 조금 바뀌는 거예요. 전술을 짰다면 그냥 누구를 어떻게 배치할지에 고민이 되는 정도, 상황을 고려해서 선수를 교체하거나 이런 환경일 뿐이고 내 중심의 대전략은 유지하는 거죠. 그리고 입추로 넘어가면 가을이 시작될 거예요. 이번 달이 중요한 기점이 될 거라서 좀 미리 잔소리를 길게 했습니다. 맥락적인 부분은 전체 운세를 보시면서 개인별로 흐름을 잡아보도록 하세요. 제가 월마다 운세를 리딩하면서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어떤 포지션을 취하는 게 유리한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천간별 운세라고는 하지만 누군가한테는 일간이고 누군가한테는 직업이고 누군가에게는 내가 상대해야 될 적이고 나의 가까운 사람이나 가족이기도 한 거예요. 사주팔자는 8글자이지만 단순 조합으로만 따져도 너무 많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단순화해서 일간과 천간, 3글자, 월지라는 나의 환경 정도로 추린 겁니다. 전체 운세로 맥락을 읽으시고 당장 눈앞에 일어나는 현상보다는 큰 그림 그리고 거기에 맞는 대전략,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 목표점을 항해하는 과정에서 어떤 포지셔닝을 해야 할지 무슨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정도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종종 새로 오시는 분들이 사주를 어떻게 보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사회적인 모습은 월지를 중심으로 보시고 개인적인 모습은 일간을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글자가 중복되거나 두 가지를 봐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월지의 지장간이 천간에 나와 있는 글자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없으시다면 둘 다 보시고 자신에게 해당하는 내용 찾아서 보셔서 맞는 부분을 맞춰서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아예 하나도 모르겠다면 만세력 보는 법이라든지 월음 보는 법 컨텐츠 같은 게 있으니까 이해 잘 안 되시거나 모르는 용어가 있으시다면 이 영상들을 보시면 됩니다. 잘 몰라도 하다 보면 익숙해지니까 그냥 흘려 들으시면서 기억에 남는 말들만 남겨놔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번 달은 전체 운세랑 인트로에서 너무 상황 설명을 다 해드려가지고 천간별을 해야 하나 싶긴 한데 그래도 하기는 해야겠죠. 그래서 간단히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지가 인목이나 묘목이신 분들도 포함이 됩니다. 지난달 간목은 실질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시기였죠. 자기 부족함을 채울 수도 있고 장점이 부각되는 시기라서 경쟁력이 높아졌을 겁니다. 특히나 정사월은 다른 사람들도 힘에 부치기 때문에 간목이 치고 나갈 힘이 있다고 했어요. 누군가 나를 마음에 들어하고 활용하고자 하니 자연스럽게 사람도 붙습니다. 이럴 때는 혼자보다는 주변 사람을 독려하면서 협업을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가이드를 드렸습니다. 이번 달은 무오월로 지난달 발빠르게 선점해서 쟁취한 것들을 안정화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만약 이제까지 성과가 나지 않았거나 답답했던 상황이라면 이번 달에는 운에서 제 자리로 되돌려주는 시기예요. 부름합을 아시나요? 게임에서 나오는 자유여행권 황금 열쇠 같이 내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점프를 하는 거예요. 인월이든 묘월이든 간목을 메인으로 사용하는 분들이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불필요한 욕심을 추구하기보다는 자기가 해야 하는 일들을 충실히 해왔기 때문이겠죠. 원래 회사도 보면 일 잘하는 척하고 키보드 따다다닥 치면서 설치는 애들은 실제로는 일을 안 하거든요. 오히려 노는 것처럼 보이는 애들이 실제로 일을 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목은 묵묵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힘들다고 징징거리지 않고 그냥 해온 겁니다. 사주에 따라서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는 향후에 자신이 성장하기 위해서 현재 경험치를 쌓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쌓이면 직장인의 경우에는 고과가 되고 학생은 성적이 되겠죠. 우리가 무엇을 선점했다는 것에 대해서 꼭 물질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간목은 산 정상에 먼저 올라 쉬면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체력도 회복했고 김밥도 먹고 했으니까 여유가 조금 생기겠죠. 그래서 힘겨워하는 친구나 동생들을 끌어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원래 간목이 이유 없이 누군가를 도와주거나 하지는 않는데 이렇게 운에서 사주적으로 높이와 여유가 생기면 주변을 바라보는 어른스러움 같은 게 생겨요. 이런 시기를 지나고 나면 한층 성숙하고 인격적으로 레벨업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칭찬은 다 했고 이제는 디스를 해야겠지? 그러니까 이제까지가 긍정적으로 봤을 때의 태도인 거고 이걸 부정적으로 보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산 꼭대기에 올라서 마치 자기가 뭐라도 된 것처럼 아래로 내려다보고
주변에 이래라 저래라 이게 맞네 저게 맞네 막 궁시렁거리면서 아랫사람들이나 주변에 대단히 원망을 사겠죠. 사주라는 게 이 모습을 보는 거지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는 말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특정한 사주를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너럴 리딩에서는 이 흐름 정도를 보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 글자들 안에 도둑놈, 사기꾼, 범죄자들도 다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운의 흐름은 같지만 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인품에 따라서 양상이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겠죠. 이 태도를 결정하는 게 뭐냐? 바로 사주에서 금의 기운이 충분해서 금생수가 되는지의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금 기운과 수 기운이 조화롭게 있으면서 수국화 같은 것을 안 하는 상태여야겠죠. 이런 분들은 사회적인 성취라든지 성과, 성적 같은 것들은 이루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잘 될 거고, 만약에 금생수의 기운이 조금 부족하다면 주변 사람들을 조금 가엽게 여기시고 부족한 것들을 돌봐주고 후배들한테 커피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가족들이 조금 싫은 소리를 하거나 해도 대인배처럼 받아주고 해결해주는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이때 아니면 언제 보여주겠어요. 만약에 실력적으로 조금 부족해서 민폐가 되는 친구나 직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넌 왜 이렇게 멍청하냐, 일을 왜 이따위로 하냐, 양심이 있냐 없냐, 이런 상처받는 말보다는 칭찬도 해주고 내가 도와줄 게 없는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감목은 주변과 더불어서 숲을 이뤄서 사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우리가 공포영화에서도 마을에 고목나무 한 그루만 거대하게 있으면 엄청 위화감이 들잖아요. 감목이 더불어 살려면 이런 운에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 놔야 됩니다. 어차피 이렇게 안정적인 운에 인월이든 묘월이든 감목이든 크게 움직이려고 하거나 할 상황도 아닐 거예요. 본인이 막 움직이려는 의지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아요. 이럴 때 꼭 그런 사람들이 있죠. 저는 감목이 제 사회적인 모습인데 저는 이동하고 싶은데요. 떠날 건데요. 사직서 이미 내버렸는데요. 이런 분들은 이 사안이 엄청 급하게 결정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오판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옮겨서 가면 동일한 문제로 또다시 옮기게 될 여지가 높습니다. 만약에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이루지 못했거나 문제가 생긴 감목들은 굉장히 조급하고 예민해질 수밖에 없겠죠. 이건 내 태도가 방어적이게 되는 거라서 괜히 사람들이 다가오면 적인 줄 알고 틱틱거리거나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올 수가 있어요. 어차피 해결은 시간이 조금 걸리는 문제입니다. 최소 한 달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를 가지셔야 합니다. 이럴 때 잘하는 게 자기 복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없으면 있는 것처럼 하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사람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사주에서는 없는 글자에 대한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보통 저한테 뭐가 없으면 문제가 생기나요를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뭐 목이 없어요, 식상이 없어요 하는 것들은 자기가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된다는 게 꼭 그게 없어서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의 행동처럼 자기가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상적인 감목의 모습을 따라 하시면 그 이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습관이 자기를 만드는 거고 그 습관이 팔자고 운인 거예요. 그래서 없으시다면 있는 것처럼 하면 됩니다. 그게 대단히 어려울 거예요. 인간이 자비로운 신도 아니고 어떤 거대한 자연도 아니지만 마치 그런 것처럼 대인배인 것처럼 살아보세요. 본의 아니게 잔소리를 하다 보니까 감목이 좀 길어져 버렸는데 다른 천간 시간을 좀 깎아서 빠르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을목입니다. 월지가 묘목이거나 진토이신 분들도 을목을 보시면 됩니다. 지난달 사주에 을목이 있는 분들은 홀로 모든 문제를 감당하려고 했다면 정신적으로 무너지기 쉬운 운이었습니다. 멘탈이 취약하니까 판단력도 흐려지고 성급해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라는 가이드를 드렸습니다. 특히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절대 혼자서 해결하지 말고 머리를 맞대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낯선 누군가가 접근을 하거나 외부에서 제안해오는 것들은 불리하니까 믿으면 곤란하다고 했었죠. 이번 달은 무호월로서 지난달부터 모여든 목의 기운이 흩어지는 시기입니다. 지난달부터 자신이 쥐고 있던 문제들을 놓으라고 했는데 그걸 억지로 쥐고 해결하려고 했다면 이제는 강제로라도 놓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맞이하게 됩니다. 무호월부터는 을목 혼자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내 역량이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고 처리하기에 어려운 목표를 세웠다는 뜻도 됩니다. 하지만 계묘년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지쳐서 쓰러질 지언정 포기할 생각이 있지는 않은 거예요. 정신은 힘들어서 아무 생각 없는 상태인데
육체는 습관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힘이 쭉쭉 빠지는 시기인데 자기 의욕까지 있게 되면 정말 곤란하겠죠. 운동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중량을 열심히 때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기절하는 것 같은 상황, 블랙아웃이 오거나 하거든요. 이럴 때 기절하면 앞니가 다 나갑니다. 주변에 이렇게 무리를 하다가 쓰러지신 분들이 종종 있으셨어요. 자기는 의욕이 뿜뿜해서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시작한 건데 탈진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에요. 이번 달에 주변이 가장 산만하고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 게 바로 을목이에요. 내가 블랙아웃이 오는 거나 주변에 쓰러지는 사람이 생겨서 정신 없거나 곤란한 건 매 한 가지잖아요. 괜히 주변의 사건 사고에 개입되지 않아야 하고 철저하게 선을 잘 그으셔야 합니다. 다른 천간들한테는 인간관계를 잘 맺기 위해 노력하라고 했는데 을목은 특별히 선을 긋고 정리하는 것을 잘 하셔야 됩니다. 평생 안고 갈 거 아니면 절대 정을 주지 마세요. 특히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부터 조직 개편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는 때입니다. 외부에서 직원들을 감시하고 평가가 이루어지는 때라 괜히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 엮이게 되면 곤란하겠죠. 특히나 사람들 간에 불화가 생기거나 다툼 같은 게 일어나는 걸 괜히 풀어보려고 본인이 나서면 일이 커지게 돼요. 나에게 다 보이는 문제라고 하더라도 눈 질끈 감고 무시하는 한 달을 보내셔야 합니다. 나에게 대단히 가까운 사이인 친한 친구나 가족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에 안 들고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드러나게 될 텐데 남의 문제는 무시하시고 자기한테 오래 묵은 숙제 같은 걸 해나가는 시기, 내 나쁜 습관을 개선하는 걸로 쓰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밀어놨던 치과 가기, 건강검진 같은 거 하는 거죠. 어차피 상대방의 문제는 내가 통제도 안 되고 개선도 안 됩니다. 그냥 관찰자 입장으로 지켜보셔야 해요. 전반적으로 인간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연애하기에는 최악의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짝이 있으신 분들도 불필요한 감정 소모는 하지 마셔야 하는 게 이때 생긴 작은 불씨로 인해서 오랫동안 시달리게 될 수가 있어요. 자영업이나 사업을 하는 분들이라면 새롭게 뭘 확장하거나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서는 곤란하고 내부 관리를 하라는 거예요. 당연히 투자도 곤란하겠죠. 요새 전세 물량이 많이 나온다고 하다 보니까 부동산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럴 때 계약하시면 골치 아파집니다. 자기 자금력이 안 되는데 무리하게 연끌해서 상급지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계획대로 안 될 거고 자금이 훨씬 더 필요하게 될 겁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시기에는 무리수를 던지면 안 돼요. 사람은 항상 뭘 해서 망한다는 사실을 뼈에 새겨 두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다른 천간들은 장기 계획을 세워야 하는 때이지만 을목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눈앞의 문제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장기 계획 세워도 유지가 안 될 거예요. 괜히 뭐 살 뺀다고 PT 50회씩 끊거나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최대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로 소화 가능한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결과는 그보다 뒤에 나와요. 내가 이익을 보기까지는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간목보다는 조금 주의할 점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을목은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잘 하고 채비를 할 거라서 별로 걱정이 되는 천간은 아니에요. 자기가 뭘 애써서 노력했다기보다는 꾸준히 해온 게 대단히 큰 자산이 될 겁니다. 다만 멘탈적으로는 많이 지쳐있기 때문에 갑자기 이상한 거 안 하던 행동 하지 마시고 해왔던 일, 익숙한 것들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특별히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겁니다. 다음은 병화입니다. 월지가 4화나 5화이신 분들도 병화를 보시면 됩니다. 지난달 병화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맞서 싸워야 하는 시기인데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면 자신에게 주도권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불만족하거나 불안감이 생기게 돼요. 개인적인 나는 작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도 이럴 때일수록 사회적인 자신의 영역을 잘 포장해서 확장시키라고 했습니다. 사회에서 맞서 싸워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경쟁하고 성과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병화는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어요. 오직 전진만이 답입니다. 다만 사주에서 수기운이 강한 경우에는 진도가 나가지 않거나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는 문제에 부딪히게 됐을 거예요. 겨울에 태어나신 병화를 가지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달은 무호월로서 올해 상반기 일이 안 풀리는 3대장 중 하나인 병화도 스탠스를 바꾸는 때가 됐어요. 시도도 해봤고 시행착오도 겪었고 안 풀리는 것도 경험했고 그러니까 이제 되는 것들 위주로 내가 맞춰서 가겠다 하는 거죠. 보통은 내가 생각했던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기보다는 되는 것을 보고 배워서 따라가는 형태가 됩니다. 어린 나이대이시거나 학생 또는 직장에서 주니어 정도 레벨이라고 하면은 일종의 롤 모델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자신을 내려놓는 행위인데 사실 병화한테는 이런 마음가짐의 변화가 쉽지는 않은 일인 거 다들 아실 겁니다. 천간 글자 중에 병화보다 자존심이 고강한 글자는
병화는 없거든요. 병화는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점이 없을 정도로 자기 원칙과 신념이나 고집 같은 게 대단히 뚜렷한 글자인데, 그런 병화가 이제는 세월에 깎이다 보니 융통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실패를 좀 해봐야 돼요.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뚜껑이 깨지다 보면 암만 태어난 척을 해도 아프거든요. 그러면 자기만의 것을 고수하지 않고 되는 방법으로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결국 운이라는 것은 선택의 연속이고 기계처럼 예측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게 대응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가 비로소 운을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단순히 예측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도 좋다고 볼 수가 없어요. 모든 일은 변수가 있기 마련이고 사람이 불안감이 있어야 늘 긴장하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병화가 생각이 바뀌었다는 건 대단히 긍정적이에요. 보통 임수 개수 같은 글자가 천간에 뜨면 가장 크게 피해를 보는 게 병화거든요. 왜냐, 감정적이게 되다 보니까 판단력이 흐려지게 돼요. 계묘년의 병화라는 것은 철저하게 환경에 맞춰서 사회적인 내가 되어야 되는데, 개인적인 감정에 매몰되면 어떤 것도 얻어갈 수가 없겠죠. 다행히 이번 달에 변화를 꾀한다면 주변 환경이 적극적으로 나를 지지해주기 때문에 이걸 잘 이용해서 경험치를 먹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요즘 애니메이션 중에 최애의 아이라고 유명한 게 있죠. 넷플릭스에 있는데 거기 보면 별로 매력이 없는 아카네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본인한테 뭐가 없다 보니까 멘탈도 약하고 자신감도 없고 위태롭고 불안정한 사람이죠. 매력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각성을 하는데 자기가 못하는 부분을 억지로 내 안에서 찾는 게 아니라 그런 장점이 발휘되는 사람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그 사람을 복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숨 쉬고 눈 깜빡이고 그 사람이 무슨 마음을 먹고 있는지까지 분석해서 그대로 하려고 해요. 병화에게 스탠스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내가 못하는 것, 부족한 것을 스스로 내 안에서 채우거나 찾으려고 하지 말고 주변을 활용하고 되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처럼 이용하면 결과적으로는 같은 거예요. 한 달짜리 운에서는 뭔가 근본적인 해결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개선 방법을 취하는 게 현명한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체계를 잡고 기초부터 튼튼하게 이건 근본이 뭐고 어쩌고 하다 보면 한 달짜리 운에서는 진행도 안 되고 흐지부지하게 한 달이 지나가게 될 거예요. 자기가 맨땅에 헤딩하면서 문제를 혼자 풀려고 하면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럴 때 상황을 못 버티고 포기하거나 이를테면 이직 같은 것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내가 어떻게 사안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대단히 달라지는 건데, 이 간단한 규칙을 몰라서 손해보는 선택을 하고 후회하면서 성장하는 게 삶인 것 같기도 합니다. 지난달부터 나 자신이 아니라 사회적인 나의 세계를 넓히고 구축하라는 말을 하잖아요. 자기 신념이나 가치관이 개입이 되면 주변과의 충돌, 불협화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주변에 맞는 사람이 없고 마음에 안 들게 돌아가는 게 당연한 운이에요. 이렇게 불리한 시기를 유리하게 사용하는 법을 알아야 성공을 합니다. 사회적으로는 나와 나이나 계급 차이가 나는 사람들을 보좌하거나 주변과 협조해야 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텐데 마음에 썩 내키지는 않더라도 이를 성장의 기회로 잘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정화입니다. 월지가 오화나 미토이신 분들도 포함이 됩니다. 지난달 사주에 정화가 있는 분들은 힘든 터널을 지나오는 시기였습니다. 이제 어두운 시기는 끝자락에 왔고 터널의 끝에서 빛이 들어오는 것과 같은 상태예요. 앞으로 무엇을 해나가야 할지, 어떤 상품을 내야 효율적일지 선택하는 등 희망회로가 돌아갈 수 있는 때였습니다. 지난달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완성도와 상품성, 퀄리티를 높이는 것을 고민하라고 했어요. 짧게는 한 달이지만 올해 하반기에서 길게는 내후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거시적인 전략을 세워야 유리하겠죠. 다만 속도감 있게 치고 나갈 수는 없으니까 조금의 답답함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덧붙여서 과거의 인연들에 엮이게 될 수 있다고 했는데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게 유리하다고 디렉션을 드렸습니다. 이번 달은 무호월로서 정화에게 중간 점검자가 외부에서 찾아오는 운입니다. 정화는 빠르면 하반기부터 내년에 걸쳐서 실질적인 결과물들을 찍어내야 하는데 그 과정이 잘 되어가고 있는지 검사를 하는 거예요. 원래 터널을 지나는 끝자락에 희망이 보일 때가 가장 위험한 법입니다. 그 끝에는 음주단속하는 경찰관이 서 있는 법이죠. 마지막 관문 같은 거예요. 정화들은 현재의 모습보다 미래의 쓰임새가 많은 글자입니다. 당연히 거시적으로 멀리 보고 계획을 짜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장기적 관점에서 디렉션을 드린 건데 아마 많은 분들이 당장 눈앞에 닥친 일들을 처리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이걸 단순히 처리 수준이 아니라 거의 매몰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해요. 정화
변화 자체가 매사에 무리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멀티플레이도 잘 못하는 천간인데 이것저것 다 잘하려고 하면 정신이 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번아웃도 쉽게 오는 편이고, 바꿔 말하면 지속적으로 무언가를 지켜나가는 꾸준함이 부족한 편이에요. 뒷심 부족 같은 겁니다. 의지는 있는데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개묘년에는 특히 그런 단점이 부각이 많이 돼요. 참고 버티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주변에서 나를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번 달이 온 거죠. 무오월 중간평가에서는 미래의 나에게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진행 자체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준비가 부족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러한 사회적인 허들이 높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뭐 취업을 준비하거나 하는 분들은 특히 그렇겠죠. 근데 정화들이 취업을 준비한다면 어중간한 회사나 맞지 않는 직무는 가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눈앞에 다음 단계인 화려하고 멋진 도시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올해 화기운 자체가 타협점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런 마지막 단계를 넘는 과정에서 기존의 나에게 중요한 것들에 대해 이슈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회사라면 윗사람과 상사 같은 것에 변화가 오는 거예요. 다행이라고 하면 나보다는 나와 연관된 사람들이 재평가되는 거예요. 뭐 경쟁 상대라고 말해도 됩니다. 뭔가 점수가 매겨진다는 게 꼭 나쁜 건 아닌데, 내가 잘했다 못했다라는 게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갖춰주기 위해서 오는 것 때문이에요. 호의적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결국 정화가 쓰일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조직에서 나의 윗사람들이 움직이거나 변화가 있다는 것도 내 체급이나 입지를 올릴 수 있는 기회라서 이걸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버릴 건 확실하게 버리고 가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한 거예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갈아탈 기회 같은 거라고 봐도 됩니다. 또 이 시기에는 자기 직업이나 직무 같은 게 적합하지 않았다면 변경할 기회를 뜻하게 됩니다. 학생이라면 맞지 않는 전공보다 경쟁력 있는 곳으로 변화나 재학습을 하는 것이 되겠죠. 주변이나 지지 기반이 흔들리는 것도 그 당사자들한테는 힘들겠지만 지나가 보면 기회였던 것들이 대단히 많아요. 이런 맥락으로 이번 달이 움직이게 되는데, 제가 장기적인 계획을 준비하라고 할 때 꼭 사주가 안 좋으신 분들은 단기적으로 접근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투자 같은 것도 단타를 생각한다든지, 지금 당장 부동산이 막 안 사면 안 될 것처럼 앞으로 치고 오를 것 같아서 무리해서 돈을 때려놓고 영끌하고 집 사고 이런 것들도 많이 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변화할 때는 지진과 같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지진이 나면 일단 책상 밑에 들어가서 움츠리고 몸을 숨겨야 합니다. 모든 여파가 지나가고 나서 평가를 한 후에 기회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무너지고 빈자리가 생겨야 내 자리도 있는 건데, 막 무너지고 있는 곳을 가서 뭐 기회인지 아닌지 싸돌아다니고 있는 거는 위험에 노출되기 딱 좋은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웅크릴 때는 확실하게 웅크려서 기회를 엿봐야 됩니다. 어차피 인생은 독고다이고 그 여정의 중간 지점에는 동료가 언제든지 교체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가능성과 기회를 열어둬야 합니다. 이 맥락을 가지고 보시면 연애운도 따로 볼 필요가 없어요. 나를 스쳐가는 사람들이 모두 나한테는 가능성이고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친구들 중에서도 배우자로서 연인으로서 좋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거예요. 정리하면 이런 변화의 과정에서 내가 멀찌감치 떨어져 있으면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보이고 그 안에 기회가 있다. 무리하게 몰빵하거나 움직이지 말고 장기적으로 나에게 적합한 때가 왔을 때 확신을 가지고 움직이면 됩니다. 아직 타이밍이 한두 달 남은 거라서 조금 이른 조언이긴 한데, 조급함이 생기더라고 하더라도 여유를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무토입니다. 월지가 진토나 술토이신 분들도 포함이 됩니다. 지난달 사주에 무토가 있는 분들은 내가 준비해왔던 것을 지금 써먹지 못하는 것에 대해 조급해하지 말고 앞으로를 대비하는 데 정신을 집중해야 하는 시기라고 했습니다. 직업에 따라 다르겠지만 미래에 쓰임새가 있는 일을 예행 연습하거나 부족한 영역을 재학습하는 시간으로 사용해야 했습니다. 무언가를 결정을 해야 한다면 빠르게 판단하기보다는 충분한 시간차를 두시는 게 유리했겠죠. 이번 달은 무오월로서 1년 중에 토의 기운이 가장 높고 단단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속한 환경과 조직을 공고히 하겠다는 뜻이 됩니다. 계묘년의 무토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호의 의미가 강해서 어떻게 보면 수동적으로 보일 수 있을 정도로 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올해는 다른 글자들의 경우는 대체로 불안정한 시기인데 무토는 더욱 단단해지는 거라서 좋게 보면 다른 이들이 흔들리니까 자신한테 기회가 오는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기존 방식을 고수하느라 변화하지 못하고 머물 수밖에 없는 슬픈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뭐 사람이 꼭 변화를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계절이라는 것은 변화를 하는 게 마땅한 건데 사람은 자기 필요에 따라 할 수도 있고 머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토는 변화가 있다기보다는 주어진 환경을 유지하는 겁니다. 원래 자기가 잘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속한 곳에서 부족한 게 있거나 개선할 부분이 필요했다면 그것을 고치는 종류의 임무가 주어지게 될 것인데 이건 새로운 게 아니라 더 잘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당연히 기존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이직을 하기가 어렵겠죠. 다만 자기 전공을 살려서 취직하려는 분들이라면 나의 사회적인 모습을 공고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유리하게 작용을 할 거예요. 무토가 이번 달에 뭐 크게 불만스럽지는 않을 겁니다. 뭔가를 지키고 유지한다는 것은 대단한 책임감이 있어야 가능한 거거든요. 환경은 유지이지만 그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일들은 기존에 했던 일들보다 더 넓은 영역에서 많은 책임을 갖게 되기 때문에 불만보다는 중압감에 가까운 상태가 됩니다. 어차피 투자는 대단히 보수적으로 하실 거라서 걱정은 안 되는데 이사라든지 좀 덩어리가 큰 변화를 고려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번 달보다는 다음 달 하반기 이후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운에는 연애 상대는 잘 안 만나요. 굉장히 구체적인 결혼 상대를 판단하는 시기입니다. 무토가 성문을 걸어 잠그는 거라서 대단히 보수적이 될 거예요. 그래서 가벼운 연애를 애초에 물어보지도 않겠죠. 자기가 좋아하는 상대가 만약에 무토라면 숨막히는 답답함과 철벽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계묘년에 무토가 무오월로 화생토까지 되어서 온다는 것은 일종의 방벽 같은 거라서 이럴 때 만들어지는 일들이 쉽게 무너지지도 않고 대단히 오래가게 될 거예요. 보통 오래 간다고 하면 변화나 혁신이 요원한 일이라 저는 선호하지를 않는데 무오월 같은 경우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장기적인 목표 달성에 있어서는 추진력을 얻기는 힘드니까 뭔가 치고 나가려고 하는 무토 입장에서는 불만족스러울 수가 있어요. 자력으로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를 얻으면 반드시 하나를 내줘야 하는 거라서 무토는 안정을 얻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포기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토가 이런 상황을 불편해하지는 않을 거라서 뭐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다른 글자보다는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고 가볍게 움직일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당장 성과를 내야 한다는 생각에 조급해하는 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는 게 가장 안정적일지를 계획하시고 불안정한 요소는 지금 당장 제거할 수도 없어요. 혹시 우려되는 게 있다면 그냥 테스트를 해보거나 하는 구간 정도로 보셔야지 지금 당장 뭐 해결이 되지도 않고 앞으로 진행도 되는 시점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토입니다. 월지가 축토나 미토이신 분들도 포함이 됩니다. 지난달 사주에 기토가 있는 분들은 자신이 속한 환경에 대한 불만족이 커지는 시기였습니다. 스스로가 무엇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만 들지 확신이 생기기는 힘들었어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계획하고 디테일한 작전을 세우라고 말씀을 드렸죠. 뭘 해야 할지 모를 때는 목표를 세우고 구체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기토 분들이 불안감에 감정 조절이 어려운데 감정을 누르고 목표에 집중을 했다면 단기 성과 정도는 충분히 이룰 만한 시기였습니다. 근데 대부분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다는 뜻이겠죠. 이번 달은 무오월로서 기토는 빨리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싶은 조급한 마음이 드는 때가 왔습니다. 아마 언제 좋아지냐고 물어보는 천간 중에 가장 많은 분들이 기토에 속해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애초에 뭐 기대를 별로 안 한다고 하면 기토는 조급함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기토가 원래 일이나 사람을 가리지 않는데 영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나 껄끄러운 관계들이 유독 많이 나오는 게 계묘년이었죠. 자기가 인식하기에 그 원인이 명확하게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냥 떨어지고 갈라서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냥 안 맞는 사람들 있잖아요. 뭔가 원만한 타협점 같은 게 생기기는 힘든 겁니다. 이게 대인관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가 됐던 전공이 됐던 현실이 자신의 이상과 충돌하기 때문에 벼랑에 홀로 몰린다고 느끼고 그런 불안감이 생깁니다. 혼자라는 생각 때문에 외롭고 신경이 대단히 예민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내 마음의 행복과 실제 사회적인 성취나 성공은 다르기 때문에 기토는 성과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오히려 같은 토인 무토보다도 앞서 있다고 봐도 되는데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다. 대단히 불안해 한다는 점이 무토와 다른 포인트입니다. 원래 사회나 조직 속에서 잡음을 내지 않고 섞이는 걸 가장 잘하는 기토가 계묘년 상반기에는 삐걱거리면서 잡음이 생기게 됩니다. 지난 시간 동안 너무 지쳐서 그랬을 수도 있고 여러 요인이 있을 텐데
있는데 확실하게 안정적인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들에서 협조가 잘 되거나 시너지가 나기는 어렵습니다. 운에서 오는 현상은 그렇다는 거고, 기토에게 있어서는 작년 이민년부터 새롭게 자라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나 시간이 좀 필요해요. 아직은 내가 내 자리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고 있으니까 조급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의 사적인 감정이나 호불호에 대해서 일에 개입시키면 안 돼요. 절대 선도 악도 없고 무작정 유리하게 잘 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나 일이 맞네 안 맞네 따지지 마시고 선입견도 갖지 마시고 그냥 주어진 것들을 2달 정도만 내가 그냥 쳐낸다, 충실히 수행해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막혔던 일들이 진전이 될 겁니다. 그 사이에 내가 노력해온 결과물들이나 평가가 나한테 오지 않거나 빼앗기는 것 같은 기분이 들 수도 있는데 그건 내가 예민하기 때문이에요. 누가 나를 이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지 않는 게 좋습니다. 사람은 활용되면 될수록 그게 기회고 기토는 더욱 그래요. 그걸 가지고 이익을 보는 방법만 깨달으면 됩니다. 기토는 그렇게 나쁜 상황이 아닌데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작년부터 생겼어요. 원래 기토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기토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사실 마음의 병처럼 생긴 건데 이 관점이 바뀌어야 생산적이고 효율도 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뭐 본인이 마음이 안 바뀌어도 자연스럽게 상황은 전환이 될 거라서 그냥 2달 정도만 잘 버티고 넘어가도 돼요. 상반기 동안 고생해온 게 있다면 빠르면 8월, 9월부터는 가시적으로 결과가 나올 거니까 조급해하지 마시고 지켜보도록 합시다. 자기가 긍정적이고 자신감이 있어야 연애운도 좋겠죠. 이번 달도 만나기에는 좋은 환경인데 본인 마음이 좋지 못하니까 아무리 괜찮은 사람이 지나가더라도 놓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마음에 안 들 때는 뭐를 갖다 줘도 마음에 안 듭니다. 기토는 자기 스스로 멘탈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은 경금입니다. 월지가 신금이거나 유금이신 분들도 포함이 됩니다. 지난달 경금은 사회적으로 비치는 자기 모습에 부족함을 느껴서 이를 채우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는 시기였습니다. 제가 항상 의욕이나 하고 싶은 마음이 피어오를 때는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를 드리는데 일반적으로 문제는 무엇을 해서 생기는 거지 안 해서 생기지는 않아요. 특히나 화가 지나치게 강한 경금들은 주변의 사건 사고에 엮이게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불안감을 느낄 수는 있는데 위협이 없는 때니까 괜히 설레발을 치는 게 오히려 문제가 됐을 수가 있겠죠. 이번 달은 무호월로서 개묘년 상반기 3대 위기인 천간이 또 왔습니다. 올해는 제가 말조심하고 다른 사람 일에 엮이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 문제들이 야기되기 가장 좋게 만드는 게 경금이에요. 그게 본인이 아니어도 주변이 시끄럽습니다. 본인이 사고를 치거나 주변이 사고를 치거나 이렇던 저렇던 한 해가 썩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경금은 올해 상반기에는 자기 의지대로 판을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아예 힘이 없어요. 철저하게 자기가 말이 되어서 움직여야 하니까 나에게 주어지는 임무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판단이 잘 안 돼. 그래서 매사에 안정이 안 되고 깜짝깜짝 놀라요. 그러니까 왜 불안한 사람들 보면 말 한마디 툭 던졌는데 깜짝 놀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증상들을 보입니다. 눈치도 많이 보고 신경 쓸 것도 많고 그래서 내가 본래 해야 하는 일들에 집중이 잘 되지도 않고 주변 환경의 에너지가 분산되는 거예요. 나한테 누가 뭐 얘기를 건다, 나를 부른다 하더라도 내가 들리지가 않아요. 내가 신경 써야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다 자리 잡는 과정에 있는 건데 경금이 무어월부터는 일종의 시험에 들게 되는 때인데 정화는 외부에서 평가를 받는 거라고 했잖아요. 경금은 본인이 상황을 판단하거나 평가를 해야 하는 입장, 특히 내부의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파악을 해야 하는 임무 같은 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작은 역할에서 벗어나서 전체를 조율하고 매니징할 수 있는 상급자 입장에서 봐야 돼요. 직급이나 연차나 나이가 어찌됐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안 되면 내가 신뢰를 얻어낼 수가 없고 궁극적으로는 이용당하고 버려지기가 쉬워요. 자기가 천간에 경금이 있다는 얘기는 현재 속한 환경이 앞으로 훨씬 더 커져 나갈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은 있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내 쓰임도 커져 나가야 될 텐데 이런 중요한 시기에 자기가 쓸데없는 일들로 인해 가지고 집중하지 못하고 내가 개발되지 못하고 나태하게 보내면 당연히 나를 미래에 좋은 지점에 써먹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럴 때 괜히 디아블로4 같은 게 나왔다고 해서 게임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하고 싶은 마음도 참고 일에 몰두를 해서 디아블로는 다 폐기 처분을 하고 최선의 에너지를 일에 쏟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직 경금은 완성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성장하는 것도 있겠지만 시행착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걸 미리미리 겪어봐야 나중 가서 실수를 안 합니다. 올해 10개의 천간 중에서 속에 야망을 품고 있는 게 누구냐 하면 경금이에요. 좌절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실패하고 싶지도 않고 장차 해나가고자 하는 꿈이 있습니다. 일종의 트라우마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해야겠죠. 근데 앞서서 제가 올해 시끄럽기가 쉽다고 한 게 뭐냐면, 경금은 진득하게 잔꾀 부리지 않고 주어진 역할을 다 해내면 그 성과를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어설프게 준비 없이 무언가를 해서 실수를 하게 되면 이게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경금 자체가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개묘년 하반기까지 안전하게 도달을 해야 하는데, 이미 흠이 생겨버리면 이게 치유가 안 됩니다. 자기가 속한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나중에 밀려나거나 팽당하게 되는 거예요. 가령 학생이라고 하면 따돌림 같은 걸 당하거나 친구를 잃는다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막 예민하고 불안한 심리 같은 것들이 이해는 되지만, 정신적으로 많이 지쳐있는 상태도 이해가 되지만, 무리수 던지지 말고 이번 달은 주어진 일들 미루지 마시고 책임감 있게 수행만 잘 하셔도 됩니다. 괜한 미래의 걱정을 하는 게 내 실수를 유발하는 거니까 확대 해석하거나 말을 곡해하거나 불안감을 계속 키우지 말고 일에만 집중하는 한 달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완전히 사무적으로 대하라는 뜻도 돼요. 다음은 신금입니다. 월지가 유금이거나 술토이신 분도 포함이 됩니다. 지난달 사주에 신금이 있는 분들은 지금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지난 시간 동안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채우거나 업그레이드 하지는 못했기 때문인데, 사람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소가 되어야 그 단계를 벗어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아직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신금에게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달은 무호월로서 자기 장기를 발휘할 수 없는 신금이 그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하는 때예요. 보통 글자가 뭔가 힘을 쓰면서 애를 쓰고 있는 상황에는 대단히 예민해지기 마련입니다. 신금이 안 그래도 예민하다는 선입견이 있으니까 그럼 신금 막 답답해서 미치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데, 사실 신금은 참을성이 대단히 많은 사주입니다. 성격도 보살들이 참 많아요. 정말 잘 참습니다. 인내심이 좋아요. 너무 참아서 문제라고 봐야 할 정도로 버티는 건데, 그런 신금이 답답해질 때가 됐죠. 왜냐? 누가 시원하게 해결해주거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이 버텨왔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도 뭔가 프로모션이나 이벤트를 하던지 변화 같은 걸 시도하려고 할 텐데, 신금이 이번 달에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가 손해를 좀 보고 퍼준다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판매 같은 것들은 미끼 상품 같은 걸 만들어서 접근성을 높이는 게 훨씬 결과가 좋을 거예요. 허들을 낮춘다는 맥락 안에서 보시면 됩니다. 가령 연애를 하고 싶었는데 그간 잘 안 됐다면 이런 시기에 소개팅 같은 거 참 받기가 좋거든요. 근데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기준이 높기 때문에 시도를 많이 해보지도 않아요. 근데 나온 상대가 또 마음에 들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달에 소개팅 뭐 한 번 정도 하고 연애운 안 좋네 하는 건데, 이럴 때는 시행 횟수 자체를 늘리는 게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신금은 크게 특별한 게 있다기보다는 이번 달에 문제가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집안에 시끄러운 일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신금이 보살이라고 했잖아요. 뭐 자기가 좀 손해를 보거나 힘들다고 해도 서운해하지는 않는 편인데, 자기가 노력하고 애쓰는 것에 대비해서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지는 않는 거예요. 이건 뭐 친구로 보셔도 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자기가 하는 것에 비해 합당한 평가를 받지 못한다고 느끼니까 그걸로 인한 섭섭함, 이런 트러블들이 발생을 해요. 이번 달에 생기는 문제는 좀 오래 앙금이 남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부딪히지 않고 이런 문제를 남기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누가 꼭 알아주지 않더라도 긁지만 않으면 되는데, 이런 달은 꼭 신금들의 성질을 긁어서 보살을 만들어요. 차라리 가족은 아예 거리를 두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이런 달에는.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건강 문제인데, 신금은 이미 무리를 상당히 오랫동안 해온 거예요. 신금이라는 글자 하나만 있어도 기본적으로 몸이 뻣뻣해지기가 쉽거든요. 근데 이렇게 화기가 강해지고 토까지 두텁게 오면 잘못된 습관으로 사용된 것들에 대해서 바로 이상 신호가 옵니다. 자세 같은 거 틀어지기가 정말 쉬워요. 이건 경금도 비슷한데, 경금은 그냥 자세 교정이나 파스 정도 붙여서 해소가 된다면, 신금은 약물을 투여해야 한다 정도의 차이입니다. 대단히 큰 거예요. 사주가 어지간히 금항하지 않는 이상 이번 달은 기본적으로 무리를 안 해야 큰 사건이 안 생기고 몸도 보존을 할 수가 있어요. 운동 같은 것들도 너무 열심히 하면 곤란합니다. 본인 생각보다 더 망가지거나 오래 갈 거예요. 뭐 가족이나 건강 같은 경우는 다 내부의 문제인 거고, 외부적으로는 접근성 측면만 개선을 하면 오히려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그게 기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몸 관리 잘해서 집안에서 탈 나지 말고
집안에 있기보다는 활동적으로 주변의 사람들 만나고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걸 하려면 몸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다음은 임수입니다. 월지가 해수이거나 자수이신 분들도 포함이 됩니다. 지난달 사주에 임수가 있는 분들은 지나치게 무리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구체적으로는 자신이 커버해야 할 영역이 넓어지는 것에 대한 부분입니다. 내부에 대한 문제는 스스로 커버할 수 없고 권한이 없으니까 외부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 다음을 기약하기에 유리할 거라고 디렉션을 드렸습니다. 이번 달은 무호월로서 임수의 감정의 높낮이 차가 급격하게 벌어지는 때예요. 멘탈적으로 가장 우려되는 천간의 글자가 바로 임수입니다.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라 올해 임수가 가장 높박구인 천간이에요. 애초에 포기하거나 뒤로 돌아갈 생각이 아예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람이 경우에 따라서는 포기도 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지 스트레스가 덜 하거든요. 임수는 원의 폭주 기관차 같은 거예요. 이제 떠나면 돌아오지 않는 거, 그냥 내가 돌아올 티켓을 아예 끊지 않는 거, 이런 각오로 개묘년을 임해서 달려가고 있는 건데, 그게 아무 생각 없이 막연하게 욕심을 낸다는 게 아니라 나름 대단히 큰 꿈을 먹은 거, 큰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마무리하고 싶어서 에너지를 집중하고 엄청 열심히 합니다. 아마 모든 글자 중에 제일 열심히 하는 글자가 임수일 거예요. 이걸 순수한 의미의 열정이라고 해야 하나? 자기가 하고자 하는 목표가 분명한 건데 이건 자신의 욕망이 드러난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카드가 있다고 하면 그걸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원래의 가격이나 가치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더 비싸게 획득해야 하는 그런 환경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드러내면 안 되는데 어떻게 보면 순진한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패를 다 노출시킨 것과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에게 자기가 해야 하는 영역 외에 다른 부분들을 위임하면서 딜을 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내 영역이 축소될 수도 있다. 근데 이건 손해라기보다는 내가 확실하게 해나갈 수 있는 부분의 권한을 획득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내 영역을 딱 정하겠다. 이 과정에서 계획이나 인원의 변동 같은 것들은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주도권이 상대방한테 넘어간다는 것은 일의 진행 과정이 매끄럽지 않고 중간에 계획이 변경되거나 딜레이 또는 드롭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이에요. 세상에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은 그냥 다 불확실한 것이고 다 리스크예요. 그래서 이번 달에 임수가 뭘 하려고 한다면 상대방의 계획이나 일정이 언제든 틀어지거나 변경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에 맞춰서 높은 비용의 계획을 세우거나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것들에 약속을 잡거나 픽스를 해버리면 이게 나중에 가서 곤란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획이라든지 계약 같은 것들은 빠져나올 구멍이나 플랜을 반드시 만드셔야 돼요. 부동산 같은 거 구매하실 계획이라고 치면 특이하게 어떤 게 되지 않을 시 이 계약은 무효로 한다 같은 거 걸어두시라는 거죠. 근데 무호월이라는 게 임수 입장에서는 자기가 주도권을 갖기도 어렵고 일도 상대방 스케줄에 맞춰서 급박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는 별로 없어요. 아무래도 직장인들이 많다 보니까 비즈니스적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맥락을 똑같이 인간관계나 연애운에 적용해서 보시면 됩니다. 내 마음이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드러나게 되니까 상대방이 이걸 이용할 수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끌려다니게 된다는 뜻입니다. 너무 솔직한 욕망, 자신이 어떤 열정 같은 거예요. 나는 딱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겼는데 상대방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나는 그 속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주도권을 잡을 수 없으니까 힘들어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나 사안에 맞춰가지고 해석을 붙여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은 개수입니다. 월지가 자수거나 축토이신 분들도 포함이 됩니다. 지난달 사주에 개수가 있는 분들은 기존의 자기 포지션을 변화하지 않아야 하는 시기라고 했어요. 본인이 꾀를 부리고 욕심을 내는 시기이나 지금은 성과를 낼 수 없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괜한 욕심으로 인해서 실수를 하게 된다면 시간을 지체하게 됩니다. 개수는 오래 가야 할 길이 멀어요. 그래서 뭔가 의욕적으로 애를 쓰거나 잘 하려고 하지 말고 1등을 따라가는 2등과 같은 전략을 취하라고 디렉션을 드렸습니다. 이번 달은 무호월로서 개수는 멀티플레이어처럼 여러가지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시기가 됐습니다. 한 가지를 집중할 수 없는 환경이라는 뜻도 돼요. 개수들이 보통은 현명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걸 해야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지 약간의 편법이나 지름길을 써서라도 그것을 이익을 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항상 먼저 치고 나가거나 선점을 한다는 게 그만큼 그 효과가 빨리 떨어진다는 뜻이기도 해요. 무오월은 온도가 대단히 높아지기 시작하는데 물이 빨리 끓게 되면 수증기가 빨리 되는 거잖아요. 수라는 것은 지금은 증발하면 안 되고 시간을 두고 계속 써야 가치가 생기는 건데 개수는 중요한 카드를 좀 한 타이밍 일찍 써버린 것과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는데 필요한 자원이 부족하다. 하지만 이것을 요청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몸으로 때워야 되겠죠. 그래서 개수가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의미 있게 쓰인다기보다는 다소 소모적으로 이것저것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의 멀티플레이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식당을 할 때도 여러 가지 메뉴를 하는 게 장점이 아닌 경우가 대단히 많죠. 특히나 맛집인 경우에는 메뉴를 좀 줄여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는 상황. 바꿔 말하면 높은 단가를 받을 수 없는 환경 같은 거예요. 당연히 자영업자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면 매출이 좋지가 않습니다. 이번 달은 사주가 금의 기운이 강하게 있어서 금생수가 잘 된다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이 될 텐데 어중간하게 하나 정도 있어서는 자기 뜻대로 한 달을 풀어가기가 조금은 어렵습니다. 이걸 인간관계나 연애운에 대입해서 보면 마찬가지로 내가 드리는 공수나 노력을 대비해서 상대방의 리액션이나 표정이 그다지 좋지 않으니까 이걸 내가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뭐 어떻게 해야겠어요? 내가 만약에 사주가 금이 충분하다면 이익을 볼 수 있으니까 밀어붙이는 거 총알도 부족하지 않을 거야. 금이 충분하다면. 근데 만약 부족하다면 잠시 쉬었다 가야 되는 거겠죠. 금이 부족하면 애초에 지금 자기 의사대로 된다기보다는 결정된 틀 안에서 움직여야만 한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권한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모처럼 정관운이 와서 대단히 성과가 좋을 것으로 기대한 개수인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자기가 원하는 기대치만큼의 성과가 나오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기대를 너무 높게 하지는 마라. 내가 전체를 통제하기보다는 흐름에 맡기면서 하반기를 도모하는 게 현명하겠죠.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해서 무리하게 지출하는 것도 곤란한 것이고 이번 달은 누구나 장기적인 관점으로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지 않으면 안 돼요. 개묘년은 이민년처럼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얻어 걸리기가 힘든 시기라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독 저희 채널에 개수 분들이 학생이 많으신데 이제 기말고사 기간이겠죠. 성적이 노력 대비 다소 아쉬울 텐데 실수를 좀 줄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걸로 충분합니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좀 우울하거나 감정적이 될 수는 있는데 이게 문제가 본인 탓은 아니기 때문에 결과가 뭐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자책하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다고 막 형편없이 나온다는 게 아니라 자기 기대치가 높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무오월 일간 및 천간별 운세를 살펴봤습니다. 제가 채널을 꽤 오래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 번쯤은 빼먹을 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착실하게 매달 하고 있죠. 사실 뭐 새로운 분들이 잘 오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익숙한 사이인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 친구나 가족들한테 길잡이를 해준다고 생각하면서 제네럴 리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까운 사이다 보니까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차라리 생판 모르는 사람이면 그냥 간단하게 이론을 풀어서 설명해주고 그냥 세게 말하고 말 텐데 저한테는 중요한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이라서 이걸 내가 아무리 가볍게 말하려고 하더라도 그 연출이 잘 안 되더라고요. 개묘년 같은 경우는 뭐든지 매사에 즐겁고 긍정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제가 그게 잘 안 돼요. 이런 답답함이나 짜증조차도 즐기라고 온 운이 개묘년이기 때문에 예측이나 대응 방법 같은 것은 제가 월운에서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양양 앞바다에서 서핑하듯이 재밌게 놀면 저도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아무튼 복채는 구독, 좋아요, 댓글로 받겠습니다. 많이 달아주시면 곧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그럼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이염.